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돈은 늘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것 같을까? 누군가는 젊을 때부터 기회가 이어지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늦은 나이에 갑자기 흐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주에서 말하는 재물운은 단순히 부자가 될 팔자인지 아닌지를 미리 판정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주에서 재물운을 본다는 것은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올지를 맞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돈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언제 기회를 잡으며 어떤 때에 돈이 새기 쉬운지를 살펴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재물운을 볼 때 자주 언급되는 세 가지 기준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돈을 뜻하는 재성입니다. 둘째는 그 돈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나의 힘입니다. 셋째는 대운과 세운처럼 시간의 흐름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아야 돈이 들어오는 시기와 돈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사주를 볼 때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좋은지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물운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이 돈이 많고 적은 것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주에서 재물은 단순히 현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동이나 능력을 통해 얻는 결과, 현실적인 생활 자원, 계약과 거래, 관리해야 할 재산, 그리고 때로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비용까지 돈과 관련된 여러 흐름을 함께 상징합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큰 부자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재성이 보이는 방식에 따라 돈을 버는 방식도 달라지고 돈을 쓰는 방식도 달라지며 돈 때문에 생기는 책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정해진 급여와 안정적인 계약을 통해 꾸준히 돈을 모으는 흐름이 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업이나 영업처럼 움직임과 기회를 통해 큰 돈을 만들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을 관리하고 지키는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운을 볼 때는 돈이 있습니까? 라고 묻기보다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만드는가? 나는 들어온 돈을 오래 지킬 수 있는가? 돈이 들어올 때 책임과 지출도 함께 커지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사주 해석이 막연한 부자 예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물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정제와 편제입니다. 이 두 글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제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돈의 흐름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월급, 정해진 계약, 꾸준한 거래, 계획적인 저축처럼 일정한 노력과 관리가 결과로 이어지는 돈입니다. 정제의 흐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람은 한 번에 큰 기회를 잡는 것보다 매달 반복되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는 작은 돈을 무시하지 않고 규칙을 세워 유지하는 능력이 재물운을 키우는 핵심이 됩니다. 반면 편제는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사람과 거래가 많아지며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흐름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업, 사업, 투자 기회, 프로젝트, 성과에 따른 수입처럼 움직임과 변동성이 있는 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편제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에 성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의 흐름을 볼 때는 돈을 버는 감각뿐 아니라 계약을 확인하는 습관, 위험을 나누는 방법, 수입이 커질 때 지출을 통제하는 방식이 함께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제가 좋고 편제가 나쁘다는 식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시기에는 정제의 힘이 중요하고 새로운 시장이나 사업을 넓히는 시기에는 편제적인 활동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사주에서 어떤 흐름이 두드러지는지를 보는 목적은 내가 돈을 만들어야 하는 방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돈을 뜻하는 재성이 보인다고 해도 그 돈을 감당할 힘이 충분한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주에서는 나 자신을 일간으로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물이라는 무게를 내가 들고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가벼운 가방은 누구나 들 수 있지만 갑자기 무거운 상자를 들게 되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돈도 비슷합니다.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항상 편안한 일만은 아닙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직원과 거래처가 생기고 계약이 늘어나면 책임도 커집니다.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지키기 위한 세금과 관리, 사람 사이의 문제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운을 볼 때는 돈이 보이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흐름을 감당할 수 있는지, 돈이 들어왔을 때 생활이 안정되는지, 아니면 책임과 지출이 동시에 커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인 습관과도 연결됩니다. 수입이 늘어도 지출을 기록하지 않는 사람, 기회가 생기면 서둘러 계약하는 사람, 주변의 권유만으로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은 좋은 흐름에서도 손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크지 않아도 지출 구조를 알고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무리한 결정을 피하는 사람은 작은 재물운을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주 해석이 현실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결국 행동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돈의 기회가 보인다면 무리하게 베팅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준비를 시작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사주 원국이 나의 기본적인 구조라면 대운과 세운은 시간이 흐르면서 들어오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에 따라 관심사가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돈을 만드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운은 비교적 긴 주기의 흐름을 살펴보는 개념이고 세운은 해마다 달라지는 분위기를 살펴보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해에 재물과 관련된 글자가 보이면 그 해에 반드시 큰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해석에서는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내 구조와 잘 맞는지, 앞뒤 시기의 흐름이 어떤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어떤 시기에는 이미 벌인 일을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시기에는 수입 자체보다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거래처를 늘리거나 직업 방향을 바꾸는 것이 다음 재물운을 준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 대운을 본다는 것은 언제 대박이 납니까? 라는 질문에 날짜 하나를 답하는 일이 아닙니다. 돈의 기회가 움직이는 구간과 그 구간에서 내가 준비해야 하는 일을 함께 찾는 과정입니다. 이제 세 가지 기준을 가상의 사례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정해진 일을 꾸준히 해내는 힘이 강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와도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 재물운이 열린다는 말은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력과 성실함을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이나 직업으로 연결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급을 올릴 방법, 자격을 인정받을 방법, 자신의 경험을 상품이나 서비스로 바꾸는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기회를 만드는 힘이 좋습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면 다시 새로운 일에 넣거나 주변 사람을 위해 사용해 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회만이 아닙니다. 수입을 분리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 자금과 생활비를 나누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좋은 흐름이 와도 돈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재물운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초반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과 신뢰가 쌓입니다. 이런 사람은 젊은 시절의 속도만 보고
자신의 재물운이 없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사람들의 신뢰가 수입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생각해 준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늦게 좋아지는 흐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 뒤늦게 연결되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 좋아진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오히려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첫째, 수입이 늘었다고 고정비를 함께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주변 사람이 추천한다는 이유만으로 큰 돈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한 번의 성공을 계속 반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돈을 벌 수 있다는 말과 돈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좋은 흐름은 행동의 방향을 점검하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나 대출, 사업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실제 수입과 지출, 계약 조건과 위험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주가 좋다고 해서 위험한 선택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시기일수록 기회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선택을 줄이고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그 흐름을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내 사주에 적용해 보고 싶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내 일간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내게 재성으로 작용하는 오행이 무엇인지 봅니다. 셋째, 정제와 편제가 어떤 위치와 흐름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봅니다. 넷째, 현재 대운과 올해 세운이 내 원국과 어떤 관계를 만드는지 확인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주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만드는 방식은 무엇인지, 어떤 시기에 움직이는 것이 유리한지, 어떤 선택을 반복하면 돈이 새는지를 현실의 경험과 함께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주와 실제 삶이 완전히 똑같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주는 나를 고정된 운명으로 묶는 판결문이 아니라 내가 자주 반복하는 선택과 흐름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참고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물운을 볼 때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돈의 흐름을 뜻하는 채성. 둘째, 그 돈을 감당하고 지킬 수 있는 나의 힘. 셋째, 대운과 세운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의 흐름. 돈이 들어오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안정적인 직업과 계약을 통해 조금씩 쌓아가는 방식이 맞고, 누군가는 사람과 기회를 넓히며 변화 속에서 수입을 만드는 방식이 맞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보다 늦게 자신의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재물운과 내 재물운을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만들고 어떤 시기에 움직이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재물운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자신의 사주를 이해하는 작은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주는 미래를 대신 결정해주는 답안지가 아니라 내 선택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지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재물운과 함께 많이 궁금해하시는 직업운과 사업운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 잘하네 사주였습니다.